안녕하세요. 벤토린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제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영상이 토핑 이투바이투 OTG 세팅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설정을 잘 해서 현재도 방송을 많이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좀 놀랐던 거는 이제 세팅해 주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참고해 가지고 이렇게 잘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좋게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영상이 좀 올린 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다시 보면은 참 잘못 알려드린 부분도 많이 보이고 약간 이불킥이 마려운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를 맞아 2026년 버전으로 이제 리뉴얼해서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이번에 이제 2026년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뭔가 세팅 맡기기에는 돈이 없고 스스로 한번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녹화하는 거니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이 조금 길더라도 천천히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스스로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디오 인터페이스 꺼내 가지고 이미 연결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직 연결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도 연결하지 않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하기 전에 드라이버부터 설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연결하지 않고 드라이버부터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크롬을 실행을 해서 이제 구글에 들어가 주고요. 여기에 토핑 E2X2 OTG 드라이버를 검색해 줍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를 들어가 주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센터 탭으로 가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토핑 프로페셔널 컨트롤 센터 for 윈도우즈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주시고 예,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럼 이제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다운로드가 다 됐고요. 폴더로 가지고 압축을 풀어 줄게요. 그다음에 압축 풀린 파일을 실행하면 설치가 시작됩니다. 자, 한국어가 없으니까 영어로 진행을 할게요. 오케이 버튼. 그다음에 이게 설치하기 전에 연결을 끊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 연결을 끊은 상태니까 체크하고 넥스트 하겠습니다. 동의하고 넥스트, 넥스트. 이제 바탕화면 아이콘 생성할 거냐고 묻는 건데 체크하고 넥스트, 인스톨. 그러면 토핑 프로페셔널 컨트롤 센터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요. 동시에 이제 오디오 드라이버까지 설치하는 창이 나옵니다. 넥스트, 넥스트, 인스톨. 자,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거 프로그램 실행할 거냐고 묻는 건데 그냥 체크하고 피니시 눌러 줄게요. 자, 이렇게 뜨실 거예요. 연결을 안 하신 분들은. 자, 그럼 연결 방법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상품 페이지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토핑 이투엑스트 OTG. 여기에 되게 친절하게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래 거 먼저 볼게요. 맨 왼쪽에 있는 스위치는 전원 스위치인 거 아시죠? 이거는 일단은 꺼 두시고 그 다음에 파워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워 적힌 USB C 단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작동하는데 전원이 부족하거나 약간 공급되는 전원이 불안정한 경우에 이제 외부에서 전원을 끌어와서 그 전원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이제 전원을 입력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환경이라면은 이걸 쓰지 않더라도 전원이 잘 공급이 돼 가지고 잘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단자는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거 USB-C 단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설치하신 OBS를 실행할 컴퓨터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C2C, C2A 어떤 거를 사용하시든 상관없습니다. USB 2.0에 데이터 케이블, 그러니까 USB 2.0에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USB 케이블이면 어떤 케이블을 연결하셔도 잘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OTG 단자가 있죠. OTG 단자는 여기에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을 연결하라고 하는데 이것만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나 노트북 그리고 게임기 같은 것도 다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스마트폰을 연결할 경우에 그 스마트폰이 갤럭시 스마트폰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CPU 칩이 엑시노스인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갤럭시 S22 스마트폰은 안에 스냅드래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모든 엑시노스가 작동을 안 하는지는 제가 모든 걸 확인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대부분 안 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엑시노스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OT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USB C2C도 되고 C2A도 됩니다. 옆에 있는 USB-C랑 똑같이 USB 2.0 이상의 버전이고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USB 케이블이면은 어떤 것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옵티컬 아웃이라고 적혀 있는 광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광 입력을 지원하는 스피커를 따로 사용하고 계시거나 혹은 DAC를 사용하고 계실 경우에는 이제 이 광단자로 DAC나 광단자 스피커, 광단자 입력 지원 스피커에다가 연결하셔 가지고 별도 라우팅이 가능하세요.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저는 이 단자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소리를 출력을 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 파이어페이스 UCX2에 광 입력으로 넣어 가지고 지금 소리를 이제 녹화를 할 겁니다. 녹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쓰셔도 되지만 저는 지금 이 쓰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가면은 aux 아웃이랑 TRS 단자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작은 게 aux 아웃이고 이건 이제 하나가 스테레오 단자인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TRS 단자 두 개는 한쪽은 레프트, 한쪽은 라이트 단자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연결할 때 아마 주로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뭐 스피커뿐만 아니라 다른 아날로그 장비에 입력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마 스피커를 연결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 잠깐 볼까요? 위에 보면은 이거는 딱 봐도 대부분은 마이크 단자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구멍도 뚫려 있는 거 보면은 이걸 이제 보통 XLR 6.35mm 콤보 단자라고 부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보통은 마이크 XLR 단자로 이제 마이크를 입력을 하시겠지만 이제 라인 인풋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이크는 1번 또는 2번 아무 데나 연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면은 헤드폰 단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 사용하는 이어폰이 있다라고 하면 동봉된 6.35mm 총알잭을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 연결을 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사용하는 헤드폰이 6.35mm로 아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총알잭 없이 그냥 꽂아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들 이어폰 여기 커넥터 부분이 있잖아요. 이 커넥터 부분을 봤을 때 두 줄이 두 개가 그어져 있고 그래서 총 3 등분, 3 등분이 되어 있는 커넥터가 삼극이고요. 이 가운데 줄이 3 개가 있고 총 4 등분이 되어 있는 커넥터가 사극 커넥터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지금 헤드폰 단자는 삼극 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3극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사극 이어폰을 사용하시고 그 사극 이어폰을 이 동봉된 3극 총알잭에다가 연결해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게 소리가 이상하게 날 수도 있어요. 약간 접촉 불량으로 이 안에서 이게 다 이게 딱딱딱딱 접촉이 돼야 되는데 접촉이 잘 안 돼 가지고 소리가 이상하게 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고장 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커넥터 부분, 이 케이블 부분을 어 이제 점검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극 커넥터로 되어 있는 거를 이 동봉된 거에 연결해도 웬만하면은 사극도 다 호환되는 걸로 제가 확인은 했는데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극 단자를 3극 두 개로 이렇게 나눠 주는 그런 분리 케이블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그거 구매하셔서 꽂은 다음에 그 헤드폰 부분만 이 총알잭에 꽂아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아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그 마이크 부분은 그냥 잘라내거나 그냥 묶어 두거나 그냥 두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영상에 첨부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일단 연결은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어 전원을 켜 주세요. 일단 연결을 다 하셨으면 전원을 켜 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정면에 이 버튼들 있잖아요. 버튼들에 어떤 불이 들어와 있을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 불들은 일단 다 꺼 주세요. 우린 처음부터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돌리는 노브들 있잖아요. 이 돌리는 컨트롤러들을 다 노브라고 부르거든요. 이 노브들을 다 왼쪽으로 돌려 주세요. 다 최고 왼쪽으로 돌려 주시고 설정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으로 다 돌렸을 때 뭐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실 때는 가급적 스마트폰에다가 어 블루투스 헤드폰이나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거 연결해서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설명 쪼끔 길었는데 설명은 모두 마친 것 같고요. 전원을 켜 주겠습니다. 자 연결되는 소리가 잠깐 들렸어요 저한테. 여러분들한테는 안 들렸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켰는데 간혹 이렇게 스위치를 켜서 이게 딱 연결이 됐을 때 펌웨어 업데이트가 분명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버전이 0 으로 뜨고 막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전원을 스위치를 껐다가 한 5초 뒤에 다시 올려서 키시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금 보면은 화면에 창이 너무 가득 차서 저한테는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줄여 주는 작업을 할 건데 일단 왼쪽 위에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 줄게요. 그다음에 랭귀지 잉글리시 이제 UI 스케일링은 75%로 변경을 해 줄게요. 그다음에 이거 체크되어 있는 거는 그냥 똑같이 저랑 똑같이 하시고요. 여기 디바이스 세팅즈 보면은 브라이트니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있는 버튼들마다의 버튼들의 그 불빛 밝기를 설정하는 건데 저는 불빛을 너무 크게 하면은 눈이 아파 가지고 이 DIM 제일 낮은 밝기로 설정을 해 두고 있고요. 이 아래 보면은 버퍼 세팅즈라고 해서 세이프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번 영상에서는 풀어 줄 거예요. 레이턴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위에 체크 안 된 거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일이 다 설명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설정이 다 됐으면은 리스타트 어플리케이션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재시작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화면이 보기 좋게 작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세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은 여기 위에 가운데 보면은 워크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새로 만들어 줄 거예요. 뉴 워크스페이스를 누르고 브로드캐스트라고 이름을 정해 줄게요. 그다음에 저장 한번 눌러 주고 그다음에 옆에 보면 샘플레이트 44100 되어 있는 거를 48000으로 바꿔 주세요. 그리고 버퍼 사이즈를 128로 바꿔 주세요. 이 버퍼 사이즈는 숫자가 낮을수록 레이턴시가 짧아지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버퍼 사이즈를 128로 설정을 하고 세이프 모드를 해제했을 때가 가장 버퍼 사이즈가 좀 안정적으로 널널하게 잡히면서 레이턴시도 챙길 수 있는 최저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알려드리는 건데 뭐 이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알아서 세팅을 하시겠죠. 자, 이렇게 세팅하셨으면 저장 한번 더 눌러주시고 자, 인풋하고 아웃풋에 대한 이름을 좀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에 보면은 in1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이크 단자 1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번에는 마이크 1로 이름을 바꿔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in2가 있는데 이제 간혹 기타 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기타나 뭐 베이스 이런 거 치시는 분들은 이게 악기도 낼 수가 있으니까 마이크 2 뭐 슬래시 인스트라고 이렇게 적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선 좀 깔끔하게 해야 되니까 마이크 2만 적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세 번째는 디스커넥티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 장치를 연결해야만 이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OTG 단자에다가 제 스마트폰을 연결해 줄게요. 저는 게임 컴퓨터가 따로 없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름이 모바일 인으로 바뀌죠. 그럼 얘를 from 게임 PC로 정해 주겠습니다. 이제 게임 컴퓨터로부터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from 게임 PC라고 이름을 정해 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웃풋 이름을 설정을 해줄 건데요.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입장에서 선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것들을 어,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웃풋 1, 2는 여기 아래 보면은 헤드폰, TRS, 억스 이렇게 세 개가 불이 켜져 있죠. 아까 제가 오디오 인터페이스 뒷면 설명하면서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헤드폰은 헤드폰 단자에 연결된 곳으로 출력되는 거. TRS는 뒤에 있는 TRS 단자 2개. 그다음에 억스는 뒤에 있는 억스 단자 1개. 여기로 이제 소리를 동시에 지금 출력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방송할 때 스피커랑 뭐 억스 단자 이런 거는 잘 안 쓰고 헤드폰으로 모니터링을 할 거기 때문에 헤드폰만 불을 켜 주고 TRS를 일단은 꺼줄 거예요, 억스랑. 그다음에 여기 이름을 헤드폰 슬래시 스피커라고 이름을 정해 주겠습니다. 약자로 그냥 적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고요. 이제 모바일 아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모바일 인 같은 경우에는 USB 선을 타고 스마트폰 게임 컴퓨터의 소리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반대로 USB 선을 타고 컴퓨터에서 이제 설정한 소리가 이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게임 컴퓨터로 전송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여기로 마이크 소리를 전송을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TO 게임 PC라고 이름을 정해 줄게요. 게임 컴퓨터로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해 주고 SPDIF 아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DAC랑 연결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헤드폰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게 아니라 이 DAC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들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DAC라고 이름을 정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도 DAC를 쓰거나
스피커를 따로 쓰시면은 이렇게 나눠 줄 수가 있는 거죠. 헤드폰은 여기, 스피커는 여기. 또는 스피커는 여기, 헤드폰은 여기에다가 이제 송출시켜 줄 수 있는 거죠, 따로따로. 자, 이렇게 이름을 정해 줬으면은 일단 기본적인 건 끝났어요. 그럼 이제는 이 믹서에 있는 이 채널들하고 루프백에 있는 채널들의 이름을 이제 변경을 시켜 주면서 이 윈도우의 장치와 이름을 이게 통일을 좀 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윈도우 10, 11 모두 따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알려 드릴 건데, 검색창에다가 제어판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제어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소리를 누르면은 소리 제어판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거랑 이거랑 이름을 맞춰 줄 건데, 일단 믹서 부분부터 좀 맞춰 줄 건데요. 자, 아까 믹서에 보면은 익숙한 이름이 두 개가 보여요. 인 1 플러스 2랑 모바일 인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 왼쪽에 있는 인풋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 줄 건데, 여기 윈도우 소리 제어판 녹음 탭도 보면은 비슷한 이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일을 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인 1 플러스 2는 마이크 1 슬래시 2로 이름을 바꿔 줄 거고, 그다음에 여기 윈도우 제어판 녹음 탭에 있는 아날로그 1, 2가 이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를 마이크 1/2로 이름을 바꿔 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from 게임 PC겠죠. from 게임 PC 이름을 바꿔 주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모바일 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from 게임 PC로 이름을 바꿔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마이크 1, 2로 이거 설정해 준 거 있잖아요. 얘는 여러분들 오디오 인터페이스 쓰실 때 그냥 없는 셈 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좀 지워 줄 건데, 이 마이크 1, 2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수준에 들어가 보세요. 이게 100인 거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100인 걸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이 마이크 1, 2를 우클릭해서 사용 안함 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뭘 해 주세요, 뭘 해 주세요 하는 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나중에 잘 파악하고 나면 여러분들 스스로 자유롭게 그냥 설정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정답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는 더 설명 안 할게요. 부연 설명. 그냥 하라는 대로 일단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애들 플레이백 1, 2, 3, 4, 5, 6, 7, 8을 맞춰 줄 건데, 이건 이제 재생 탭으로 가면 있거든요. 이게 똑같이 4 개가 있죠. 그래서 이거 이름을 맞춰 줄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있는 거는요. 시스템 시스템 슬래시 게임이라고 이름을 정해 줄게요. 여기도 플레이백 1, 2를 시스템 슬래시 게임으로 이름을 바꿔 줄 거예요. 그다음에 플레이백 3, 4 같은 경우는 DAW 슬래시 MR이라고 이름을 정해 줄 겁니다. 여기도 플레이백 3, 4를 DAW 슬래시 MR로 바꿔 줄 거예요. 그리고 플레이백 5, 6은 뮤직 슬래시 MR로 바꿔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플레이백 5, 6도 뮤직 슬래시 MR로 바꿔 줄 거예요. 그다음에 플레이백 7, 8은 뭐였지? 아, 도네이션. 도네이션이라고 이름을 정해 줄 거고, 여기 플레이백 7, 8도 도네이션이라고 이름을 정해 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나눠 두니까 대충 뭔지 알겠죠? 어떻게 하려는 건지. 시스템 게임은 이제 일반 기본적인 소리랑 게임 소리들이 재생되는 부분이고요. DAWMR은 여러분들 이제 DAW로 마이크 세팅해 가지고 재생되는 소리랑 이제 MR 같은 거 섞어서 같이 보내고 싶을 때 이제 쓰는 채널이고, 뮤직 MR은 여러분들 OBS에서 음악 트랙 따로 나눌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음악이나 MR 같은 거를 이제 따로 재생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부분이고, 도네이션은
후원 알림 같은 거 왔을 때 들어오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루프백을 이름을 정해 줄 건데, 이건 이제 녹음 탭에 들어가면 루프백이 1, 2, 3, 4, 5, 6 있고, 여기 왼쪽 아래에도 1, 2, 3, 4, 5, 6이 있습니다. 이거를 차례대로 세팅을 또 해줄 건데요. 여기 루프백 1, 2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그냥 이제 루프백이라고 이름을 정해 줄게요. 좀 더 알아듣기 쉽게 DAW 루프백, 루프백이라고 이름을 정해 줄 거고, 여기에 있는 루프백 1, 2도 DAW 루프백이라고 이름을 정해 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루프백 3, 4는 음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 이제 스트림 PC라고 이름을 정해 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루프백 3, 4도 스트림 PC로 이름을 정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루프백 5, 6은 대문자로 그냥 마이크 이렇게 적어 줄 거예요. 여기 루프백 5, 6도 대문자로 마이크. 자, 이름 변경, 통일 다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씩 혹시 모르니까, 자동 저장이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이렇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소리 라우팅을 좀 해줄 겁니다. 이 위쪽에 있는 인풋이나 믹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라우팅이 없어요. 보통 라우팅은 이제 출력 채널에서 이제 그거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루프백하고 아웃풋 보면은 이 가운데에 뭐 플레이백 3, 4, 5, 6, 7, 8, 뭐 플레이백 1, 2, 1, 2, 1, 2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지금 이 루프백이나 아웃풋 이 채널들에 어떤 소리를 보내줄 것인가를 골라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자, DAW 루프백은 어떤 애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DAW 사용하실 때 컴퓨터 소리 중에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DAW로 보내거나 녹음할 때 사용할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리가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어갈지 확답 지을 수 없을 때는 보통 여러 소리들 넣을 때 쓰는 믹스라는 거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믹서 들어가서 믹스 A를 이렇게 할당을 시켜 줄 거예요. 자, 믹스 A가 어디에 있죠? 이 위쪽에 믹서 쪽에 믹스 A, B, C, D 이렇게 네 가지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믹스 A를 세팅해 줄 거기 때문에 믹스 A를 누르고 나서 아래를 세팅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소리를 DAW로 보낼지 뭐 정한 거 따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보낼 소리가 정해진 게 없으므로 여기 아래에 있는 걸 모두 뮤트를 그냥 시켜 줄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가 오면은 여기서 넣을 소리만 뮤트를 해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림 PC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소리 그 기본 소리만 좀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림 PC는 이 여기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만 그냥 보낼 거예요. 여기 보면은 from 게임 PC 이거 하나만 그냥 보낼 거거든요. 나머지 from 게임 PC가 아니라 시스템 게임 이거 하나만 여기로 보내줄 거거든요. 나머지 from 게임 PC나 DAWMR, 뮤직 MR, 도네이션 이런 것들은 따로 넣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그 의도를 알면은 재밌을 겁니다. 이러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이 시스템 게임을 여기다가 넣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DJ 맥스나 이런 게임을 하실 때 아시오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 가지고 플레이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은 여기 시스템 게임으로 인제 DJ 맥스 소리가 재생이 되게 되는데, 이 소리를 그대로 이제 OBS에서 재생 장치 쪽으로 추가를 해 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윈도우 소리가 아니라 아시오 파이프라인을 따로 타는 소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잡히지가 않아요. WDM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들을 묶어 가지고 이제 루프백으로 보내줄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 스트림 PC라는 채널을 쓰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아마 이해는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도 진행을 할게요. 자, 시생 게임을 넣을 거기 때문에 이 하나만 넣을 거기 때문에 이 스트림 PC에서 이 플레이백, 아까 플레이백이었죠, 위에 있는 것들이. 플레이백 중에 이제 선택을 해줄 건데 시스템 게임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백 1, 2잖아요. 그래서 플레이백 1, 2를 선택해 줄 겁니다. 요걸로 이제 라우팅이 끝난 거예요. 하나만 보내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에는 어떤 소리들을 보낼 것이냐. 마이크도 사실 내 마이크 소리만 딱 들어가면 되겠지만 언제 어떤 소리가 추가돼야 될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따로따로 구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아까 여러 개 할 땐 뭐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믹스라는 걸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믹서에서 아까 A는 사용을 했으니까 여기는 믹스 B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믹스 B를 세팅을 해 줘야겠죠. 믹스 B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A는 다 뮤트가 되어 있는데 이 B는 또 다르게 되어 있죠. 이게 폴더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믹스 B에는 어떤 소리들을 보내줄 거냐면 제가 아까 이 마이크 1, 2는 그냥 이즈라고 말씀드렸죠. 웬만하면은 여기에서는 인풋, 그러니까 마이크 1, 2는 무조건 뮤트를 하시게 될 겁니다. 어떤 소스를 쓰시더라도 웬만하면. 그다음에 이 마이크로 보낼 소리, 게임 컴퓨터 소리를 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뮤트. 시스템 게임 소리를 마이크로 그대로 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뮤트. 그다음에 이제 DAWMR 소리.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마이크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뮤트하지 않고 이제 뮤직 MR 같은 경우에는 OBS에 쓸 거기 때문에 굳이 마이크로 보내진 않을 거예요. 뮤트해 주고 도네이션 소리 같은 경우도 굳이 마이크로 보낼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거 뮤트해 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DAWMR만 평상시에는 이 마이크로 보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 값은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웃풋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헤드폰 스피커입니다. 헤드폰 스피커는 어떤 한 소리만 들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모니터링을 전체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소리를 한 번에 이제 헤드폰으로 듣게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이 들을 때는 뭐 선택한다고요? 믹스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믹스 B는 아까 마이크에 사용을 했으니까 이번엔 C를 넣어 줄게요. C를 넣어 주고 이 C로 가서 내 헤드폰으로 이제 어떤 소리들을 들을 것인가를 체크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마이크 1, 2는 당연히 이제 뮤트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게임 컴퓨터 소리 들을 거죠. 저는 스마트폰 소리 들을 겁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게임 소리랑 시스템 소리 들어야죠. 그다음에 DAWMR 소리, 내 목소리 모니터링 하려면 켜놔야겠죠. 그다음에 뮤직 MR, 당연히 들을 거죠. 도네이션 소리 들어야지 제가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얘 빼고는 다 뮤트를 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 귀로 내 마이크 소리 실시간으로 들리는 거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 DAWMR만 당연히 안 듣고 싶은 거니까 얘를 뮤트해 주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이거 댓글에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질문하신 분들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명심하세요. DAW에서 설정한 내 마이크 소리를 내 귀로 듣길 원치 않는다면 지금 여기 믹스 C 선택했으니까 믹스 C에서 DAW만 그냥 안 들어주면 돼요. 내 귀에만 안 들리게 세팅을 한 거지 이 마이크, 믹스 B에는 마이크가 들어가게끔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 안 들리는 거고 상대방한테는 마이크가 들리는 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너무 많이 헷갈려 하세요. 엄청 쉬운 건데. 이렇게 설명을 강조드렸으니까 기억하시겠죠. 자, 그다음에 게임 PC. 게임 PC 같은 경우에는 투 게임 PC는 게임 컴퓨터로 이제 약간 마이크 소리를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마이크 뭐였죠? 여기 루프백 마이크에서 이 믹스 B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게임 컴퓨터에 보내는 소리도 그냥 믹스 B를 똑같이 사용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플레이백 1, 2로 되어 있는 거를 믹스 B로 변경해 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DAC가 있어요. 자, DAC는 그 광단자로 연결된 장비로 보내주는 소리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믹스 C의 소리를 들을 건데 저도
이제 똑같이 들으려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저도 믹스 C를 해서 들어야죠. 저는 지금 DAC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소리를 저도 같이 들으려면은 DAC에서 믹스 C를 똑같이 선택을 해 줘야지 여러분들과 똑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달려 있는 헤드폰 단자나 스피커 단자를 통해서는 이런 소리들을 듣고 싶고 이 DAC를 통해서는 다른 소리를 듣고 싶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인제 이런 분들은 믹스 D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하나 남았으니까. 그죠? 근데 저는 영상을 지금 찍어야 되니까 믹스 C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 기본 설정이 제일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게 한번 잘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리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 라우팅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디오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에서는 라우팅이 지금 다 끝났는데 우리가 윈도우에서 재생되는 소리를 여기다가 다 각자 하나씩 할당을 해 줘야 돼요. 이 플레이백 보면은 시스템, DAW, 뭐 뮤직, 도네이션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소리 제어판 보면은 이 재생 목록, 재생 장치 목록을 보면은 지금 시스템 게임으로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컴퓨터에서 별도 설정을 안 해 주면은 어떤 소리가 재생이 되든 다 시스템 게임으로만 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좀 나눠 줄 거예요. 자, 마이크 1, 2는 어차피 마이크 연결된 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프롬 게임 PC는 이제 USB, OTG에 연결되어 있는 소리가 그대로 들어오니까 따로 라우팅이 필요 없죠. 근데 이제 시스템 게임 이거들을 나눠 줘야 되니까 자, 시스템 게임은 그냥 기본값으로 그냥 두면 상관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안 할 거고요. 자, 이제 DAW, MR 같은 경우에는 DAW에서도 여길로 할당을 시켜 줘야 되고 MR을 재생할 프로그램에서도 여길로 할당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이 DAW, MR로 할당하는 프로그램은 별도 프로그램을 따로 써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MR은 보통 인터넷 브라우저로 많이들 트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용하시는 인터넷 브라우저가 크롬, 파이어폭스 정도죠. 얘네들은 그냥 두세요. 얘네들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DAWMR에 소리를 보내줄 인터넷 브라우저를 따로 쓰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설치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여기에서 한번 유튜브 영상을 잠깐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아이리스 아웃 이거 잠깐 들어볼게요. 한 1 초?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시스템 게임에서 재생이 됐거든요. 못 보셨겠지만. 자, 여기 윈도우에서는 볼륨 믹서라는 걸 제공합니다. 앱별 볼륨 같은 거를 여기서 세팅을 해줄 수 있는데 방금 잠깐 재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생겼죠,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그래서 출력 장치를 DAWMR로 할당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브 브라우저에서 유튜브로 MR 같은 걸 재생하면 여기 DAWMR에서 앞으로 재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뮤직 MR이 있어요. 뮤직 MR은 어떤 거냐면 OBS로 들어가는 음악들이에요. 그래서 OBS의 음악들은 이것도 이제 별도 브라우저를 따로 또 설치해 가지고 그거를 따로 쓰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냥 이 크롬 자체를 이제 MR용 브라우저로 쓰실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이거를 시스템에서 그냥 재생되게끔 할지 뮤직 MR에서 재생되게 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내가 만약에 크롬 소리는 그냥 시스템에서 재생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별도 다른 브라우저를 뮤직 MR에다가 할당을 시켜 주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그냥 예시로 이거를 해 보겠습니다. 아이리스 아웃 잠깐 재생할게요. 됐어요. 그다음에
잠깐만. 이거 지금 잘 녹화가 되고 있던 거 맞지? 잠깐만요. 잘 녹화가 되고 있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여기 이제 크롬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뮤직 MR로 재생을 해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가 있죠? 도네이션이 있죠. 이 도네이션은 이걸 좀 복사를 해 보자. 도네이션은 이제 OBS에 내장된 웹 브라우저의 소리를 여기다 할당을 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후원 알림이나 이런 거 왔을 때 여기로 재생되게끔 할 건데 OBS 스튜디오를 실행해 줄게요. 음. 이 소스 목록에다가 브라우저로 이렇게 주소 입력해서 잠깐 재생을 해 주겠습니다, 이것도. 자, 이러고 나서 다시 여기 들어오면은 OBS 브라우저 페이지라고 있어요. 얘가 이제 OBS 안에 들어가 있는 웹 브라우저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재생을 도네이션으로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채팅 알림 소리, 영상 도네이션 소리, 뭐 치즈 후원 받은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도네이션으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이쪽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자, 이제 소리 모으는 것까지는 오케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 윈도우 그 프로그램 소리 라우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아까 설명을 못 했던 부분인데 여기 녹음 쪽에 가 가지고 이 마이크를 클릭하고 기본값으로 일단 설정을 해 주세요. 이게 그냥 기본값인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창은 일단 닫을 거예요. 이제 더 볼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거를 빼먹었죠? 헤드폰 스피커에 아마 소리가 안 나셨을 거예요. 잠깐 재생하셨을 때. 그거는 이제 헤드폰 볼륨이나 스피커 볼륨을 설정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져요, 영상이.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만 좀 드리자면, 자, 지금 우리는 헤드폰 소리만 듣게끔 세팅을 해 놨잖아요. 헤드폰 소리는 어떤 노브를 돌려야지 헤드폰 소리가 올라갈까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정면에 있는 헤드폰 모양이 그려져 있는 그 노브를 돌리면은 헤드폰 볼륨이 올라갑니다. 이게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어디까지 올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통 게임 방송 같은 거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 게임 방송을 할 때 실행하는 그 게임들이 이제 대부분 마스터링 과정들을 다 거쳐서 믹스 마스터링 과정을 다 거쳐서 만들어진 소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이전에 이 설정 방법을 잘 모르실 때 뭐 마이크 게인 엄청 올려 가지고 헤드폰 볼륨도 완전 올려 가지고 억지로 크게 모니터링 하시던 분들은 이제 컴퓨터 소리가 갑자기 재생이 되면은 갑자기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아 귀 아파.'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건 이제 볼륨 세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게임 안에 들어가면 설정이 있잖아요. 거기서 모든 볼륨을 다 100 으로 맞춰 주세요. 다 100 으로 맞춰 주시고 이 윈도우에서도 보면은 아까 믹서 들어갔던 거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 스팀이라든가 뭐 게임 같은 게 또 등록이 되겠죠, 소리가 나면은. 그 게임 소리가 막 이렇게 줄여져 있을 수 있어요. 그 소리도 다 100 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윈도우 볼륨 있죠. 윈도우 볼륨. 저는 지금 100 으로 해 놨는데 이렇게 이것도 100 까지 올리신 다음에 이제 볼륨을 올리시게 되는 거예요. 자, 게임 볼륨 100, 윈도우 믹서 볼륨 100, 윈도우 장치 볼륨 100 다 맞춰 주신 상태에서 저는 배틀그라운드 훈련장을 추천드려요. 배틀그라운드 훈련장에 들어가셔서 총도 막 쏴 보고 총도 막 맞고 폭탄 터지는 것도 들어보고 하면서 헤드폰 볼륨 노브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올리게 되는데 어디까지 올리시냐면 내가 게임 소리를 가장 크게 듣고 싶다 하는 그 지점까지 올리시면 돼요. '아 이 이상 올라가면은 내 귀가 상하겠구나. 이 이상 올라가면은 내 귀가 아프겠구나.'
하는 그 지점까지 올려 가지고 그 볼륨 한계치까지 이렇게 딱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어떤 소리가 재생이 되더라도 '내가 설정한 이 소리 이상은 안 올라가게끔 세팅한다.'라는 마인드로 헤드폰 볼륨 노브를 올려 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뭐 더 큰 소리가 나는 뭐 마스터링이 완전 이상하게 된 그런 게임들도 간혹 있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만들어진 게임들이고 제대로 만들어진 이제 음악들이라면은 내가 설정한 볼륨 내에서 보통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게임을 할 때 너무 큰 소리가 난다. '어 나 분명 볼륨 설정 잘했을 텐데 왜 이렇게 큰 소리가 나지?' 하면은 그때마다 헤드폰 볼륨을 아주 살짝씩만 조절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큰 경우에만 줄여 주는 거지 작다고 해서 억지로 또 키우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애당초 원본 자체가 너무 작게 녹음이 돼서 그런 거니까 프로그램 내에서 따로 증폭하는 거를 좀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헤드폰 볼륨 노브를 맞춰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계속 큰 상태에서 그대로 게임을 즐겨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게임 안에서 볼륨을 줄이고 이 윈도우에서 볼륨을 줄이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대신 헤드폰 볼륨 노브만큼은 더 건드리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볼륨을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볼륨 세팅도 끝났고 소리 라우팅도 끝났고 이제 뭐만 하면 되죠? 마이크 설정만 이제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마이크 설정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이크 설정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일단 하나예요. 리퍼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고요. 플러그인은 2개 정도만 일단 다운로드를 받을 겁니다. 자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크롬 들어가서 구글에 들어 가지고 리퍼를 검색해 줄게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 주면은 이 아래에 윈도우 64 15MB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설치를 하진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러그인을 받을 건데요. 일단 설치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플러그인을 받을 건데 구글에 들어가서 2 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데드덕 플러그인즈를 검색을 하면은 첫 번째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 들어가서 조금 휠 내리면은 여기 다운로드 되어 있고 프리 이펙트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 주세요. 그다음에 이 윈도우 아이콘 바로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해 줍니다. 근데 이걸 어디다 다운로드 받을 거냐면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플러그인즈라고 이름을 정하고 이 폴더 안에다가 다운로드를 해줄 거예요. 자 다운로드 된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를 검색을 해줄 겁니다. 라우드 맥스라고 검색을 해 줄게요. 그럼 이것도 첫 번째 페이지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VST3 플러그인 뭐 for Windows PC 64비트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아 주세요. 이것도 플러그인즈 폴더에다가 그대로 받을 거예요. 자 다운로드가 다 됐고 이 플러그인즈 폴더에 들어가 가지고 얘를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각각 알아서 풀기로 해서 그냥 압축을 풀어 줄 겁니다. 여러분들 압축 프로그램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메뉴는 달라요. 아무튼 압축을 풀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압축 파일들은 일단 저는 삭제를 해줄 거고요. 일단 첫 번째 데드덕 프리 이펙트에 들어가서 이 윈30이랑 데드덕 프리 라이센스 얘는 그냥 지워 줄게요. 그다음에 이제 64가 남잖아요. 이 64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플러그인 파일들을 이 밖으로 끄집어 낼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잘라내기를 할 거고 다시 뒤로 가서 여기다가 붙여 넣기를 해줄 겁니다. 끄집어 낸 거죠. 그럼 당연히 폴더 안은 텅텅 비어 있겠죠. 그럼 이 폴더를 삭제해 줄 겁니다. 자 이거는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뒤로 가서
이제 라우드맥스 폴더를 들어가 줍니다. 여기에는 이 라우드맥스 플러그인 파일이랑 리드미 이거 파일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좀 지워 줄게요. 이걸로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퍼를 실행해 줄 겁니다. 리퍼를 딱 실행해 주면은 이렇게 이제 장치 설정하라고 나오거든요. 장치 설정을 눌러 주세요. 그다음에 오디오 시스템에 웨이브 아웃 되어 있는 거를 아시오로 변경해 주시고, 그다음에 파이어페이스 USB는 이거 제 거 따로 DAC 쓰는 거고, 이 토핑 프로 USB 오디오 디바이스 이걸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 인풋 설정에 first는 아날로그 1, 그다음에 last는 루프백 2로 선택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아웃풋 레인지는 우리가 아까 DAW가 플레이백 몇이었죠? 3, 4잖아요. 시스템 게임이 1, 2고 DAWMR이 플레이백 3, 4.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거는 3, 라스트는 4로 잡아 주세요. 그다음에 이 조금 아래 보면은 버퍼링이라는 메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 디폴트 되어 있는 거를 베리 어그레시브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VST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 주시고 에딧 패스 리스트 누르셔서 에드 패스를 눌러 주시고, 방금 우리가 바탕화면에다가 만들어 둔 이 폴더, 플러그인즈 폴더를 누르고 폴더 선택을 눌러 주세요. 그다음에 이 리스캔 버튼을 눌러 가지고 이 아래 3개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을 텐데, 저는 그냥 그 첫 번째 걸로 하겠습니다. 새로 생긴 플러그인들을 다시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걸로 눌러 가지고 플러그인들을 리퍼로 불러와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OK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리퍼는 유료 프로그램이지만 체험판을 무기한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능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개인 사용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매번 뜨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이 리퍼 라이센스 구매하는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한 5만 원 정도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틸 이거 뭐지? 체험판 계속 사용을 눌러 줄게요. 자, 이제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저만 일단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 있죠? 얘를 눌러 가지고 이름을 정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 사용하는 마이크로. 저는 지금 마이크를 이거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아, 그런데 내가 이거 깜빡했다. 이거 먼저 해 주셔야겠다. 이 프로그램 잠깐 내리시고 이 토핑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여기 보면은 마이크 1, 2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크 1번 슬롯에다가 연결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 1번 부분을 보면서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달려 있는 마이크 프리앰프 개인 노브를 올려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마이크가 뭐 일반적인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하면은 이 48 볼트 팬텀 파워가 꺼져 있으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마이크가 액티브 다이나믹 마이크거나 콘덴서 마이크일 경우에는 이 48 볼트 팬텀 파워를 켜 주셔야 됩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버튼을 눌러 가지고 켜 주실 수도 있고, 여기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에서 켜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다이나믹 마이크를 일부러 가져왔어요. 사람들이 세팅하기 제일 어려워하는 게 다이나믹 마이크라서 이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48 볼트 팬텀 파워를 키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를 개인을 올리기 전에 뭐 거리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방송할 때 마이크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 어떤 거리에서 주로 사용하는지 제가 알 턱이 없죠. 그래서 그냥 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뭐 모니터 위에 마이크를 두신 분들도 있고 뭐 바로 앞에 두시는 분들도 있고 저기 멀리 두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몸은 아무튼 책상에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책상에서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마이크랑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이크를 이 바로 앞에다 두고 있고, 보통 막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막상 사람들이
노래 같은 거 부를 때 이렇게 달라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달라붙을 것 같아요, 거의 맨 앞까지.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평범하게 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개인을 올릴 거예요. 어디까지 올려주냐? 여기 표시가 한 -20 정도 될 때까지 올려주면 됩니다. -20에서 -18 사이로 나오면은 딱 적당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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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쪼끔만 줄여줄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쪼끔만 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개인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세팅을 다 하시면 되고요. 나는 여기 바로 앞까지 갈 일이 절대 없어." 라고 하시면은 그냥 "난 여기까지밖에 안 와." 라고 하면 여기까지 해서 인풋 게인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팅을 했고요. 자, 다시 리퍼로 갈게요. 토핑 프로그램에서 저장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생각날 때마다. 자, 우리 요거 만든 거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마이크 모델명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다이나믹 마이크로 슈어 SM57을 가져왔으니까 얘를 등록을 해주고요.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빨간색 버튼 있죠? 지금 이 트랙은 제가 그룹 트랙으로 쓸 트랙을 추가를 한 거라서 이 빨간색 원 버튼을 우클릭한 다음에 인풋을 논으로 바꿔줄 거예요. 얘는 인풋을 받는 트랙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FX 버튼 있잖아요. 이거 눌러서 이거 좀 확대해 가지고 갈게요. 눌러서 여기다가 라우드맥스를 추가해 줄 거예요. 검색을 하면 나오거든요, 라우드맥스. 이거를 추가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값은 -0.5로 맞춰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값은 한 -8 정도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를 이렇게 축소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게 효과가 다이나믹 레인지는 좁아지지만 볼륨이 커져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자, 그다음에 이거 닫아 주시고 아래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한 번 더 눌러 주세요. 여기는 이름을 스피치라고 정해 줄 겁니다. 우리가 평소 말할 때 마이크 세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스피치를 빨간색을 켜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인풋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1번 마이크 슬롯에다 연결했으면 아날로그 1 번, 2 번이면 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1 번에 연결했기 때문에 그대로 둘 거고요. 만약에 표시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이렇게 이동을 해 보시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트랙을 이 위쪽 트랙에 이 잘 보면은 폴더 모양이 그려져 있거든요. 여기로 드래그해서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슈어 SM57 그룹 트랙에 지금 스피치라는 마이크 트랙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FX를 눌러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거를 먼저 추가를 해 주시냐면 필터라고 검색을 하면은 DD 필터라고 있거든요. 얘를 추가를 해 주시고 하이 패스를 선택해 주시고 24를 선택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 컷을 한 100 으로 맞춰 줍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움직이잖아요. 이걸 좀 천천히 움직이고 싶으시면 쉬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시면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충 제가 그냥 추천하는 값은 그냥 일단 100 으로 그냥 두세요. 이거를 하면은 책상 진동이나 너무 듣기 싫은 저음들을 정리를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add를 눌러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컴프라고 검색을 하면은 리컴프라고 나오거든요. 얘를 드래그해서 DD 필터 다음으로 넣어 주세요.
그다음에 평상시 내가 말하는 그 거리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는 딱 붙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평소 마이크 사용하기 편한 장소 그 위치에서 이거 컴프레서를 잡아 줄 거예요. 자, 보통은 이제서야 이제 마이크 하나가 주먹 하나가 여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이렇게 두시고 하시는 것을 일단은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또 똑같이 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이 초록색 올라오는 부분 생각을 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올려야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정도로 세팅을 할게요. 그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오토 릴리즈 그냥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오토 메이크업을 누르면 이제 볼륨이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헤드셋 마이크를 이제 끌게요. 아까 설명한다고 꺼 놓고 켜 두질 않았네요. 이러니까 안 들렸지. 왜 안 들리나 했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소리가 많이 커졌죠.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할 때 그냥 막 이렇게 딱 붙어서만 사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인터넷 방송할 때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하시면은 조금 떨어져 있어도 볼륨 크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볼륨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원래는 너무 전체적인 소리가 작아 가지고 원래 들리지 않던 노이즈가 이제 점점 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잡아 줄 겁니다. 좀 볼륨까지 어느 정도 잡아 줬으니까 필터 해 줬고 컴프레서로 이렇게 볼륨도 올려 줬으니까 이제 노이즈 잡고 이것저것 보정하면 되겠네요. 자, 애드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어떤 거를 검색을 하냐면 일단 노이즈부터 없애 보죠. 게이트를 검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DD 게이트라고 있어요. 얘를 드래그해서 필터 다음에 들어가게끔 놓아 줍니다. 그다음에 이 로우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자, 스래시 홀드를 바로 조정을 해줄 겁니다. 어디까지 올려 주냐면 내가 아무 소리 안 내고 있을 때 지금 들리는 노이즈 같은 게 안 들리게끔 잡아 주면 됩니다. 한번 제가 휠로 조정을 해 줄게요, 이번에는. 원래 78 정도로 잡아도 됐지만 혹시 몰라서 한 단계 더 올려 가지고 이렇게 76으로 잡았고요. 자, 어택은 마이너스 1.5를 마이너스래. 그냥 1.5 밀리세크를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로우 컷은 370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시프트 누르면서 하면 미세 조정되거든요. 그래서 370으로 이렇게 잡아 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노이즈는 완전히 사라졌고 뭐 이제 게이트 같은 거 쓰게 되면은 뭐 목소리가 잘려서 들린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잘 쓰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 줬고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숨소리가 대신 커요. 노이즈도 사라졌고 내 목소리도 크게 들리는데 약간 문제가 이 숨소리가 너무 크단 말이죠. 부담스러워요. 이걸 좀 줄여 줄 겁니다. 자, 여기다가 게이트 말고 이전에 익스팬더를 검색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DD 익스팬더가 나오죠. 얘를 드래그해서 게이트 다음으로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로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 쪽에 클릭을 한번 하시면 다이나믹 레인지 표시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숨을 쉬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지 한번 볼 거예요.
한 60까지 올라오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를 일단은 60까지 올려줄 겁니다. 그리고 이 60까지의 이 소리를 숨소리를 몇 분의 몇으로 줄여줄 건지를 이 레이시오로 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저 이번 영상에서는 4대 1로 4분의 1로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택 값은 한 3 정도를 추천드릴게요. 그다음에 로우 컷은 아까랑 똑같이 한 370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숨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소리가 확 줄었죠. 숨소리 같은 것들이. 자,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보면은 스 스 스 이게 강조되는 거가 들리실 거예요.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이번엔 DSR을 추가를 해줄 거거든요. DSR을 검색을 하면 DDDS라고 있어요. 얘를 끝부분에다 넣어 줄게요. 그리고 로우 프리퀀시는 뭐 원래 개인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모두에게 적용을 해야 되니까 한 8,000 정도로 잡아 주시고요. 하이 프리퀀시는 12,000 정도로 잡아 주세요. 12,000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말을 하면서 이 옆에 주황색으로 감쇄되는 값을 표시를 해 주거든요. 이거 스레시홀드를 내리면서 그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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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마이너스 40 정도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마이크 보정은 끝났어요. 마이크 음질은 그대로 두면서 내 목소리를 크게 받는 기본 설정을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들어보니까 제 목소리가 좀 상대적으로 작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슈어 SM57 쪽에다가 제가 이걸 넣었잖아요. 얘를 조금 더 낮춰 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마이크를 이렇게 했을 때는 가까울 때 기준으로 프리앰프 게인을 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륨이 좀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한 마이너스 10 정도로 한번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커졌죠? 조금 커졌습니다. 물론 더 하고 싶으면은 더 줄이면 돼요. 이것도 미세 조정 시프트입니다. 한 12 까지 올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헤드셋 마이크로 말할 때랑 비슷한 소리가 나죠. 근데 이제 저는 한 마이너스 10 정도로 그냥 12 하자. 이거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 이 리미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 영상으로 좀 다룰게요. 영상 녹화를 해야 되니까 좀 그냥 큰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크를 세팅을 해줄 수가 있고, 이제 이거는 평상시 말할 때의 마이크 세팅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노래 부르는 용도의 마이크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스피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우클릭해서 듀플리케이트를 해 줄게요. 복제거든요. 자, 이렇게 복제를 해 주면 둘 다 빨간색 불이 뜨니까 위에 있는 거는 좀 꺼졌고요. 그다음에 이 스피치라는 이름을 보컬로 바꿔 줄 겁니다. 그다음에 FX에 들어가서 익스펜더에서 아까 4분의 1 했던 거를 3대 1로 할 거고요. 이 컴프에 들어가면은 아까 기본값 4대 1로 되어 있는 거를 3대 1로 수정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 애드를 눌러서 리버브를 검색을 하면은 DD 리버브가 또 있어요. 얘를 추가한 다음에 믹스를 좀 15까지 내려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노래 부르는 마이크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마이크 그리고 헤드폰 같은 거 사실 때는 지금 돈을 사용을 하셨지만 이렇게 기본 세팅하는데 돈 한 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는 플러그인들 중에 어떤 게 있죠? 그 노이즈 없애려고 쓰는 RX 보이스 디노이즈라는 플러그인이 있잖아요. 그것도 근데 만약에 갖고 있으시면은 여기다가 하나 추가해 주셔도 괜찮아요. 지금으로도 충분히 너무 좋은 음질이고 이대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제 어떤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은 컴퓨터에서 어떤 작업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플로어 노이즈가 저 아래까지 내려와 있어 가지고 지금 노이즈가 안 들리는데 나중에 게임을 하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컴퓨터 소음이 커지면서 노이즈가 크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소리가 게이트를 뚫고 올라와 가지고 되게 지저분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이스 디노이즈라는 플러그인을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게이트 전에다가 추가를 해주세요. 게이트 필터 다음인 거죠. 그 다음에 어댑티브 모드는 그냥 두시고 지금 제가 추가하고 있는 이 채널은 트랙은 보컬이잖아요. 보컬이면 뮤직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지컬은 그냥 두세요. 두시고 이게 지금 12로 높게 잡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값은 한 6 정도입니다. 6 정도로만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피치 트랙을 사용하실 때는 이 디노이즈를 똑같이 이제 필터 다음에 넣어 주시고 필터 다음에 넣어 주시고 여기서는 다이얼 로그 그냥 두시고 서지컬 그냥 두신 다음에 얘를 똑같이 6 정도로 맞춰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리덕션이 높아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6 정도로 이렇게 낮춰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갑자기 쪼끔 올라오더라도 그 노이즈 플로우 자체를 좀 많이 6dB까지 내려줬기 때문에 좀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 주면 좀 깔끔해질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들어보니까 마이크 소리가 이게 사실 다이나믹 마이크 소리가 원래 이렇게 먹먹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어 프레시 에어 같은 플러그인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쓰기 좋은 게 이제 프레시 에어라는 플러그인이 있거든요. 이것도 무료예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설치하는 걸 안 알려드렸는데 좀 귀찮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얘를 DS 다음에 그냥 넣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링크 그냥 좀 눌러 주세요, 편하게. 그다음에 여기서 한 5 까지만 올려 볼게요. 10 까지 올려 볼까? 자, 지금 이게 프레시 에어를 켰을 때의 소리고 이게 껐을 때의 소리입니다.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거를 자기 취향에 맞게 조절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프레시 에어를 쓰는 거는 그닥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에서 EQ를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환경 자체를 선명하게 들리게끔 만들거든요. 잠시만요. 자, 다이나믹 마이크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뭐 스폰지 같은 게 껴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고음을 상쇄시키고 저음을 증폭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 이 소리라는 게 고음은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능력이 있지만 중간에 장애물 같은 걸 만나면은 금방 상쇄가 돼 버리고요. 저음은 멀리까지는 못 가는데 중간에 어떤 장애물 같은 걸 만나게 되면 그걸 타고 이동을 해요. 그런 습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성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어휘력이 딸려서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이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에도 똑같이 이렇게 스폰지 같은 걸 씌워 두면은 똑같이 먹먹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벗겨 볼게요. 마이크를 잠깐 꺼야겠다.
자, 이제 다시 켰습니다. 훨씬 선명해지죠, 마이크 소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크를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 세팅이 다 끝났으니까 이 프로젝트를 저장을 해야겠죠. 세이브 프로젝트를 누르고 바탕화면에 가서 이 바탕화면에 새 폴더 하나 만들어 줄게요. 마이크 세팅이라고 정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마이크 세팅 들어가서 똑같이 그냥 마이크 세팅이라고 이름을 정해 주고 저장을 해 줄게요. 그다음에 이 마이크 세팅 프로젝트 파일이 컴퓨터를 재부팅하거나 하면은 자동으로 실행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여기 윈도우 버튼 R 누르면 실행이 나와요. 이 실행에서 shell start up을 입력을 해서 들어가시면은 여기 시작 프로그램이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이 마이크 세팅 프로젝트 파일을 넣어 줄 건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만들어 준 다음에 얘를 그대로 여기로 이동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면은 어 윈도우가 부팅될 때마다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얘가 실행될 때마다 뭔가 화면에 뜨면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시작이 될 때 최소화 상태에서 시작이 되게끔 얘를 우클릭해서 속성에 들어가 준 다음에 이 실행을 기본 창이 아니라 최소화로 이렇게 설정을 해줄 겁니다. 적용해 주시고 인제 컴퓨터를 재부팅하면은 얘가 최소화돼서 실행이 돼요. 지금 이게 기본 창인 거고 이게 이제 최소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실행이 돼요. 물론 이제 유료로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유료 구매 창은 이 화면에 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5초 있다가 지워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 세팅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래 부를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다시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프로그램 보면은 DAWMR 쪽으로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OBS 세팅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OBS 스튜디오를 실행을 해줄게요. 아, 참고로 이 프로그램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여기 제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런 칸타빌레로 이 작업 표시줄에는 보이지 않으면서 이 트레이 아이콘으로 숨겨지게끔 하는 뭐 이제 칸타빌레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설치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길어 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 빌레를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리퍼도 하나 이렇게 배워 두시면은 리퍼를 계속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리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게 이거 윈드 스크린을 빼니까 바람이 바로 들어가서 약간 퍽퍽 소리가 나긴 하는데 이 리퍼 같은 경우에는 테마 같은 거 입혀 주면 또 예쁘거든요. 이런 식으로 테마를 넣어 주면은 약간 생긴 게 좀 더 깔끔해지고 예뻐지고요. 그 아래에 있는 이 믹서의 위치를 한 이런 쪽으로 드래그해서 옮겨 주면은 이게 된 거구나 이미.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미니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약간 DAW 느낌이 아니라 약간 VST 호스트 프로그램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바꿔 줄 수도 있습니다. 저장 한번 해 줄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하는 영역이니까 이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그러면은 OBS에 설정을 들어가 주겠습니다. 설정 들어가서 뭐 여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표시 들어가면 여기도 없고 방송 들어가도 여기도 딱히 없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치지직 방송이나 이런 거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출력 가서 출력 방식을 고급으로 바꾸고 그리고 오디오 트랙은 이거 스트리밍 1 번으로 해 주시고 오디오 인코더는 보통 FFmpeg 되어 있을 텐데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저는 아이튠즈를 좀 설치를 따로 해놔 가지고 코어 오디오가 불러와졌네요. 그다음에 비디오 인코더는 엔비디아 자, 라데온은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쉽지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출력 배율 이런 거 넘어가고 고정 비트레이트로 두시고 비트레이트는 8,000, 8만 아니고 8,000. 자, 취직 기준으로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키프레임은 1, 그다음에 프리셋은 7, 그다음에 조정은 짧은 지원 시간, 그다음에 원패스, 그다음에 프로파일 하이로 잡으시고 룩 어웨이드랑 적응형 양자와 꺼 주시고 비프레임은 4까지 올려 주시고,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냥 가장 무난한 값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 짧은 지연 시간을 높은 품질로 바꾸시는 순간 루거이드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 짧은 지연 시간 그대로 두시는 게 좋겠고요. 녹화 쪽도 세팅을 합시다. 자, 녹화는 제가 폴더를 따로 만든 게 있어서 OBS 스튜디오 녹화본으로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녹화 방식은 MP4 하이브리드 MP4 베타로 그냥 해줄 거고, 비디오 인코더는 스트림 인코더 사용, 오디오 인코더도 스트림 인코더 사용. 그러니까 방송하는 화질과 방송하는 음질 그대로 그냥 녹화만 그대로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오디오 트랙은 1, 2, 3, 4, 5, 6 다 체크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로 넘어가서 모든 트랙을 1부터 6까지 다 320으로 잡아주세요. 다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번의 트랙 이름을 라이브라고 이름을 정해 줄 거고요. 두 번째 이름은 아, 뮤직 MR이라고 정해 줄 거고, 트랙 3번은 도네이션이라고 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랙 4번은 프롬 게임 PC로 정해 줄 거고, 5번은 스트림 PC라고 정해 줄 거고, 트랙 6번은 저 뭐야 마이크라고 이름을 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쪽 가서 아마 이게 막 기본 장치 되어 있으실 텐데 이거를 그냥 다 비활성화 한 다음에 저장 한번 눌러 주세요. 적용 한번 눌러 주시고, 자 이제 데스크탑 오디오는 1 번은 뮤직 MR, 그다음에 데스크탑 오디오 2 번은 도네이션, 그다음에 마이크 오디오 1 번은 프롬 게임 PC, 그다음에 마이크 오디오 2 번은 스트림 PC, 마이크 오디오 3 번은 어 잠깐만 내가 제대로 한 거 맞나? 뮤직, 도네이션, 프롬 게임, 스트림 PC. 어어. 마이크 오디오 3 번은 마이크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4 번은 그냥 비워 둘게요. 자, 그다음에 모니터링 장치는 그냥 기본값 두시고, 자 비디오 넘어가서 출력 조정된 해상도 요거를 1920, 1080 그리고 FPS 값을 60 으로 수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급으로 가서 이 우선순위 설정을 높음으로 잡아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세요. 그럼 이렇게 6 개가 추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될 텐데 여기 우클릭해서 수직 배치하면 이렇게 6 개가 표시가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데스크탑 오디오 이름을 바꿔 주겠습니다. 이건 이제 데스크탑 오디오 1 번이니까 01 뮤직 MR, 그리고 얘는 데스크탑 오디오 2는 02 도네이션, 그다음에 얘 3 번은 이거 마이크 오디오 1 번은 03 프롬 게임 PC가 되는 거고요. 마이크 오디오 2 번은 04 스트림 PC가 되는 거고요. 마이크 오디오 3 번은 05 마이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자 이 점점점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 장치 타임스탬프 사용 있으면 다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고 이제 라우팅 해줄 겁니다. 녹화할 때 사용할 거.
자 1 번은 라이브 트랙이니까 그냥 두시고, 자 2번 트랙은 뮤직 MR 트랙이었죠. 그래서 뮤직 MR 내비두고 나머지 다 없애주고, 그다음에 3 번은 도네이션이죠. 그래서 3번 내비두고 도네이션 내비두고 다 없애고, 4번 트랙은 프롬 게임 PC였죠. 그래서 프롬 게임 PC 내비두고 나머지 다 체크 해제. 그다음에 5 번은 스트림 PC였죠. 그래서 5번 내비 스트림 PC 내비두고 나머지 다 삭제. 그다음에 6번 마지막 트랙이 마이크였죠. 얘 내비두고 다 삭제. 이렇게 하고 이제 녹화를 하시게 되면은 그 녹화한 파일을 이제 프리미어나 다빈치 리졸브 같은 프로그램에 불러오시면 트랙이 전부 다 한꺼번에 불러와 줍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테스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테스트는 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해 보시고 녹화해 보시고 하면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하는 거를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이거는 좀 알려 드려야겠다. 녹화를 한 5 초만 해 볼게요. 자 녹화가 됐습니다. 폴더 들어가서 실행해 볼게요. 재생을 해 보면 녹화를 한 5 초만 해 볼게요. 음소거를 좀 할게요. 여기 이제 눌러 보면은 여기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팟플레이어에서도 이렇게 스트림 선택을 통해서 소리를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자 라이브는 모든 소리가 다 합쳐진 소리고, 이제 뭐 뮤직 MR, 도네이션, 프롬 게임 PC, 스트림 PC, 마이크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그 소리만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첫 번째 트랙이 재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라이브도 같이 녹화를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집도 하고 녹화도 하고 방송도 편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컨덴서 마이크도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또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좀 이따가 이제 외출을 해야 돼 가지고 이만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그 자율 후원도 같이 이제는 받고 있거든요. 이 영상 이 하단에 이제 제 계좌번호도 같이 남겨 드릴 테니까, 혹시나 '난 좀 후원하고 싶다. 나는 좀 더 살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00원이든 만 원이든 그 이상이든 얼마든지 어 후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영상 만들 때 그 금액을 또 같이 활용을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